인간과 동물은 오랜 시간 함께해왔습니다.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경쟁자로, 때로는 생존의 상대자로 서로를 바라보며 공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공존의 그림자 뒤에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때로는 앗아간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자연의 일부인 동물들이 때로는 본능에 의해, 때로는 인간의 잘못된 접근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긴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동물의 잔혹한 본성이 드러난 실화들, 그 끔찍한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경계를 넘지 말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 실제로 인간의 목숨을 앗아간 동물 공격 사고들을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공포나 자극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친화, 오만한 조련, 관리 부실이 초래한 비극의 기록이며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2018년 브라질 아마존 한 지역 방송국에 충격적인 제보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 인근을 흐르는 강가에서 실종된 남성의 시신 일부가 발견되었고 그 곁엔 거대한 아나콘다가 또아리를 풀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하루 전 작은 보트를 타고 강을 건너다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수색 도중 발견된 아나콘다의 복부에서는 그의 옷가지와 일부 신체 조직이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수색 요원들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아나콘다가 최대 9m에 달하며 충분히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에서는 간헐적으로 사람 실종 후 뱃속에서 흔적이 발견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남은 것은 거의 없었기에 이번 사건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에도 강을 자주 건넜고 주변 환경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강가에 떠있던 작은 동물의 사체를 건지려다 강 가장자리로 너무 다가갔고 물속에 숨어있던 아나콘다가 그 틈을 노려 순식간에 몸을 감싸고 끌고 들어갔다고 추정됩니다. 아나콘다는 사람을 발견하면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포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고 역시 사람의 부주의와 아나콘다의 포식 본능이 맞물리며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그의 시신 일부는 회수됐고 마을에서는 며칠간 작은 추모식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주민들은 강가 접근을 더욱 조심하게 되었고 지역 당국은 위험구역에 접근 금지 경고판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캠핑장. 평온했던 캠핑이 곧 공포의 밤으로 변했습니다. 피해자는 39세의 여성으로 혼자 야영을 즐기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산속에 텐트를 치고 식량을 준비했습니다. 주변은 비교적 조용한 지역이었고 근처에도 몇몇 캠핑객이 있었지만 텐트 간 거리가 멀어 고립된 느낌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정적이 흐르던 그 시간, 갑작스러운 부스럭거림과 텐트를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곰은 텐트를 찢고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방어할 틈도 없이 그는 얼굴과 가슴 부위를 심하게 물렸고 텐트 안은 곧 핏물로 물들었습니다. 인근에서 캠핑 중이던 다른 이들이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지만 이미 곰은 달아난 뒤였고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과다출혈로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사건 이후 수색대가 투입되어 곰을 포획했고 해당 개체는 안락사 조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곰이 최근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주린 상태였으며 캠핑장 인근에서 사람 음식 냄새에 익숙해져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캠핑장의 쓰레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방문객이 곰에게 먹이를 주었던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히 한 마리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부주의, 자연을 통제하려는 태도, 그리고 동물의 서식지를 침범한 결과가 어떻게 되돌아오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캠핑장 관리 체계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해당 지역은 야생동물 접근에 대한 경고와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2015년 인도의 한 지역 방송국. 이날은 전통 뱀춤 공연과 함께 생방송 쇼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무대에는 수십 명의 관객이 둘러앉아 있었고 카메라는 무대 중앙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공연자는 수년째 코브라를 다뤄온 전문 뱀술사로 알려져 있었고 당시에도 살아있는 코브라 여러 마리를 무대 위에 풀어놓은 채 화려한 손놀림과 함께 춤과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의 코브라가
갑작스럽게 퍼포머의 손을 물었습니다. 방송 장비는 돌아가고 있었고 관객들은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뱀술사는 처음에는 담담한 표정으로 이를 무시했고 무대에서 내려가지 않고 계속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5분, 10분이 지나면서 그의 표정은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흐려졌고 몸이 점점 떨렸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흐르고 귓가에서 쉰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그를 비추고 있었고 마이크를 통해 그의 거칠어진 호흡소리가 그대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곧 그는 무대 위에 주저앉았고 관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스태프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지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응급처치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독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랐고 도착 직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를 문코브라는 인도 코브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경독을 지닌 뱀 중 하나였습니다. 보통 물린 뒤 20분 안에 해독제가 투입되지 않으면 신경마비와 호흡 정지로 이어지는데 그는 이를 쇼의 일부로 착각했고 결국 골든 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도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독사는 결코 길들일 수 없다며 그동안의 전통 퍼포먼스와 뱀을 향한 인간의 지배 욕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위험을 스스로 초대했지만 동시에 그 위험을 가볍게 여긴 것이 더 큰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전통이란 이름 아래 무대에 오른 독사들, 그리고 그 본능을 무시한 인간의 자만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2020년 7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해안가. 날씨는 맑았고 바다는 평온했습니다. 사건은 한낮 관광객과 서퍼들로 북적이던 솔트비치에서 벌어졌습니다. 32세의 남성 서퍼는 늘 하던 대로 보드를 들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는 숙련된 서퍼로 알려져 있었고 바다 상황에도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바다는 조용히 숨어있던 살인자를 품고 있었습니다. 서퍼가 파도를 기다리며 바다에 떠있던 중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물속에서 갑자기 솟구쳐 오른 백상아리가 서퍼의 하반신을 그대로 물어뜯었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은 피로 물들었고 바닷물이 붉게 변한 채 해안까지 번졌습니다. 함께 있던 서퍼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고 구조대가 긴급 투입됐지만 이미 그는 심한 출혈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끊어진 동맥과 부서진 뼈, 절단된 골반 부위 등 상처가 너무 커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도 상어의 출몰로 유명했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2015년 이후 5년 만이었습니다. 당시 사용된 드론 감지 시스템도 사고 직전엔 상어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즉시 해변을 폐쇄하고 드론 탐지 범위 확대와 감시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상아리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사냥한 것이라기보다 파도에 떠있는 서퍼의 모습이 바다 표범과 유사해 오인 공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피해자는 아이를 둔 젊은 아버지였고 사망 당시의 바다는 그 어떤 영화보다도 현실적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 바다는 늘 그의 놀이터였지만 그날은 그 바다가 그의 마지막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백상아리는 그날 이후로도 인근 바다를 계속 배회했으며 지역 주민들은 그 순간을 두고 지금도 바다가 피를 기억했다고 회상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연을 유희의 공간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본능과 생존이 있습니다. 백상아리는 그날 단지 사냥을 했을 뿐입니다. 인간의 한 발짝이 너무 깊었다는 것만이 문제였습니다. 2019년 9월 인도 푸네의 한 사설동물원. 이곳은 방문객과의 밀접 체험을 강조하며 사자 먹이주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10시경 경험 많은 35세의 사자 훈련사가 사육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목적은 늘 하던 대로 사자에게 아침 사료를 주고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사자 우리는 예정보다 이른 시간에 개방됐고 관람객 일부는 유리창 너머에서 훈련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처음엔 먹이를 향해 움직였고 훈련사는 자연스럽게 철창 안에서 행동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사자의 눈이 훈련사의 손에 들린 쇠막대를 향했습니다. 순식간에 사자는 고개를 치켜세우며 달려들었고 그의 다리를 물고 철창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육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구조를 시도했지만 사자는 이미 훈련사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고 머리와 목을 집중적으로 물고 있었으며 조직이 찢어져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는 겨우 철창 밖으로 끌려 나왔지만 머리와 목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관람객 중 일부는 사건 당시 영상과 사진을 촬영했고 그 충격적인 장면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건 후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 동물원은 허술한 안전 시스템과 사자 행동 분석, 미흡, 훈련사 보호장비 부재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사자는 이미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었으며 먹이 반응도 평소보다 예민하게 변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훈련사는 혼자서 우리에 들어갔고 그 결정은 결국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동물 행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맹수는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그들이 공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날 관리의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사자는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들어온 존재를 적으로 인식했고 자신의 방식대로 반응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가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사자는 단지 사자였고 그 안의 본능은 결코 인간의 계획 안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동물을 길들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며 돌보고 조련하고 때로는 장난처럼 다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사건들은 그 믿음이 얼마나 위태로운 착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맹수는 결코 본능을 잊지 않습니다. 곰은 굶주리면 인간의 텐트를 찍고 코브라는 무대 위에서도 망설임 없이 독을 퍼뜨리며 백상아리는 우리가 떠있는 바다 위에서 단지 사냥감을 찾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자연을 가볍게 여기고 경계를 넘으며 친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위험을 무시했던 인간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자연은 결코 우리에게 길들여진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곳은 수백만 년의 생존 본능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며 우리는 그 안에 잠시 발을 들인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의 접근, 인간의 개입, 인간의 판단은 때로는 생명을 앗아갈 만큼 무거운 실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단지 동물의 공격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자연이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자연과 동물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경계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존중은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같은 지구 위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지만 깊은 생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